자, 이분이 누구시냐? 다모다란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가치평가의 대가, 석학으로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최근에 테슬라를 180달러에 매수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블로그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다란 교수님이 어제 블로그에 공유해주신 따끈따끈한 모델링 파일이에요. 딱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이런 시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테슬라의 기업 가치도 이제 대부분은 자동차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변수 수백 가지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결합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보자면 이게 올해 연도예요. 올해 연도. 그 다음에 이게 향후 10년 동안의 매출, 레베뉴, 그 다음 밑에 이제 영업이익, 그 밑에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창출되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해줍니다. 현재 가치의 주가를 곱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모르셔도 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이 Estimated Value, 그러니까 추정 주가예요. 대략 183달러가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최근에 180달러의 테슬라를 구매한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항상 테슬라에게 고평가됐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매수를 선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30달러를 적정 주가로 산출하셨더라고요. 그때 뭐 뉴스가 났었어요. 제가 알기로 절반은 팔고 지금도 조금씩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숫자로만 보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고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추산한 테슬라 2027년 적정 주가가 대략 1,400달러였어요.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2024년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달러쯤 되겠네요. 일단 다모다란 교수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캐시우드 누님은 상당히 조금 낙관적인 측면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 기다리던 24년 리서치를 내놓았어요. 연간 리서치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물론 파괴적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점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문은 한 200페이지쯤 됐던 PDF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장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23년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17 트릴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2030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는 360 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기업이 대부분의 상승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이 그래프가 딱 명백히 보이죠. 가장 큰 포션은 AI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이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로보틱스가 78%로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 다음을 잇고 있고, 바이오 시퀀싱 기술,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리뷰했다가는 한 10시간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전기차와 AI 파트를 중점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이 같아지는 페리티가 오는 그 시점을 논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사실 럭셔리카에 가까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꽤나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4만 달러, 5만 달러 쳤을 때 이제 가격대가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냐라고 봤을 때 한 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25,000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전체 차량 판매의 거의 50%에 달하는 큰 마켓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프리우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2025년에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만약에 25,000달러 전기차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될 거예요. 진짜 애플처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크거든요. 또 이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라이트의 법칙이에요. 라이트 법칙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누적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배터리 비용이 28%씩 하락한다는 가설이에요. 대부분 제조업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지는 그런 법칙이니까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LFP 배터리의 비용이 계속해서 이 노란색대로 감소한다면 전기차의 시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차량당 제조 원가 보시면은 2022년 4쿼터에는 거의 대당 39,500달러가 들었으나 이제 23년 4쿼터 같은 경우는 36,000달러로 10%가 하락했죠. 이렇게 연간 10%씩 떨어진다면 2030년쯤 된다면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반값
수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망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제 텍스트 생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1000글자에 발생하는 비용이 $100에서 한 $5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죠. 2022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GPT-4가 등장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근에 클로드2라는 모델은 이제 상위권 대학원생 수준의 글을 만드는데 1000글자의 글을 만드는데 단돈 $0.04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돼요. 뭐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죠? 거의 빵원에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23년 단 1년 만에 생성 AI가 갖다준 생산성 증대는 엄청났어요.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코딩할 때 도와주는 보조 AI인데 이걸로 생산성 증가가 2.2배 상승됐다고 보고했고요. 측에 나오는 그래프대로 작업 속도나 작업 퀄리티 역시 눈에 띄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경제적 가치를 지닐지를 추산한 결과인데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는 보라색, 그 다음 자율주행 플랫폼 제공업체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AI 플랫폼 특성상 선점 효과가 가장 무섭거든요. 이 데이터를 독점한 기업들은 더욱더 나은 기술력을 지니게 되고 그 기술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럽, 북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 일본이나 한국, 심지어 중국마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올해 잘못하면 0.6 몇 대 볼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한 수준이죠? 아니 얼마나 심각하면 조앤 윌리엄스 교수 이분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하냐고요? 자, 고령화가 일어나면 가장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으로 의료나 신약 개발 꼽겠죠? 대부분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자, 어르신들 키오스크도 못 써서 힘든데 자율주행이 웬 말이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노인분들 면허 반납하면 한 1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지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니까 도로에서 위험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핸들이 곧 밥줄이다, 1000만 원 줘도 면허 반납을 못한다는 노인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령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서프트카 제도, 그러니까 비상제동장치를 일부러 달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맥락에서 결국 자율주행이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댓글들을 보거든요. 자율주행 하는데 20년, 30년은 더 걸릴 거다. 자, 저는 지금 테슬라 FSD 충분히 자율주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FSD 베타 12 버전부터 동영상 보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아니 흠 잡을래야 흠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테슬라 FSD의 사고율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은 미국 국민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거의 15배 이상 안전하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얼마나 많은 마일을 사고 없이 주행했냐인데 맨 왼쪽에 있는 FSD를 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320만 마일에 한 건 정도 사고가 났다고 하고, 사람이 주가 돼서 운전하는 대략 한 60만 마일에 한 건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죠. 웨이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보다는 사람의 사고율이 훨씬 더 높아요. 결국 대부분의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아마 10년쯤 지나서는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같나요? 아니면 20년 후에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다더라 라는 라떼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보다 이게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ut of your mouth, you wish you were someone else.